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잠들어 있는 고대 도시 이집트. 이집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피라미드입니다. 가장 거대하며 가장 신비로운 풀리지 않은 비밀들을 잔뜩 품고 있는 고대 건축물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고대 유적이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역사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48년에 이집트를 방문하였는데 그 내용 또한 책에 기록하였죠. 역사의 이집트 기록 중에는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12왕은 공동으로 기념물을 남기기로 하고 모이리스 호수 남쪽 악어의 도시 근처에 미궁을 지었다. 나도 직접 이 미궁을 보았는데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건축물이었다. 미궁의 규모는 피라미드를 능가했다.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직접 본 것을 토대로 미궁의 건축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총 3,000개가 넘는 방들이 상, 하층에 나눠서 존재하였다. 상층을 직접 걸으며 둘러보니 실로 인간이 지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장관이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거대 미궁이 존재했다는 놀라운 기록인데요. 헤로도토스는 저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객관적이기로 유명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두 눈으로 본 것과 남에게 전해 들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역사는 현대에 와서도 사실에 근거한 기록서라고 평가받고 있죠. 놀라운 것은 미궁에 관한 기록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집트의 미궁은 고대 역사가들이 작성한 문헌에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멘데스 왕은 미궁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묘지를 지었다. 미궁은 엄청난 규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예술성도 갖추고 있었다. 이것을 쉽게 여기고 들어오는 이는 절대 출구를 찾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미궁의 건축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디오도루스의 이집트 미궁에 관한 기록은 헤로도토스의 기록보다 400년이 늦습니다. 즉, 헤로도토스가 직접 기록을 한 시점부터 디오도루스가 400년 뒤에 방문을 할 때까지는 미궁이 건재하게 존재했다는 것인데요. 디오도루스와 같은 세대를 공존했던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 드라본도 이집트에서 목격한 미궁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피라미드와 비슷한 미궁이 있는데 그 옆에는 미로를 건설한 왕의 무덤이 있었다. 안내원 없이 구경을 하다가는 영영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는 미로였다. 모든 방의 천장이 하나의 거대한 돌로 만들어져 있었다. 다른 시대에 쓰여진 문헌들은 모두 이집트의 미궁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규모의 미궁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미궁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기원 후 1세기경 로마의 역사가 가이우스 플리니우스가 작성한 박물지 3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달로스의 미로는 이집트의 미래와 비교했을 때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90계단을 내려가야 나오는 회랑에는 왕의 조각상을 비롯한 온갖 혐오스러운 형상들이 있다. 고대 역사가들이 설명하는 미궁의 모습은 큰 틀은 같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가 미궁의 거대했던 규모와 출입 금지로 구분된 구역의 존재로 인한 것이라 설명하였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미궁은 선조들의 무덤이 보관된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때문에 이집트의 왕족이 아닌 외부인이 미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했던 그 기준과 범위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면서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에도 차이가 생긴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하층을 아예 둘러보지 못했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미로라는 요소는 매 기록마다 등장하는데요. 이 미궁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능가했다는 거대 미궁은 이집트 어디에 존재했던 걸까요?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 인원들로 구성된 역사연구팀 마타하는 문헌 기록들을 토대로 미궁의 위치를 이집트 카이로 남쪽의 하와라 지역이라고 추정하
아메님 하트 3세의 피라미드 앞에 도착한 그들은 피라미드 남쪽 지하에 미궁이 있을 것이라 특정하였는데요. 모래에 의해 미궁이 땅 밑 깊숙이 묻혔을 거라고 예상한 그들은 지층을 뚫고 촬영하는 지며 투과 기술을 이용해 지하를 촬영하였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하 10m 아래에 일정한 모양의 화강암 구조물이 보였던 것인데요. 화강암들은 마치 인공적인 미로처럼 서로 얽혀 있었으며 그 규모 또한 매우 거대했습니다. 마타와 연구팀은 바로 이곳이 수천 년 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미궁이라고 확신하였죠. 하지만 연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중지할 것을 명했기 때문인데요. 국가 안보 제재를 위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에 마타 연구팀은 이집트 정부 측에 정식으로 조사 허가 요청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메의 하트 3세 피라미드 앞에 있는 것이 고문원에 기록되어 있는 미궁일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미궁은 없다라고 말하며 현재까지도 조사 재개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하는데요. 미궁의 존재를 믿는 학자들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며 미궁 전체가 모래에 깊게 파묻혀버린 것이라 주장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스핑크스 역시 지금까지 무려 4번이나 모래에 파묻혔다 나왔다를 반복하였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건축물 전체가 모래에 잠기는 것은 사막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최근 17세기의 고대 이집트 연구자였던 아타나시우스 키러가 그린 스케치가 뒤늦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스케치가 기록에 나오는 이집트의 미궁 구조와 상당히 닮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스케치가 정확히 어떤 것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광활한 사막 어딘가 존재한다는 거대 미궁 피라미드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어쩌면 그곳에 잠들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집트에는 다양한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가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와 아틀란티스 사이에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피라미드를 포함한 이집트 문명은 당시의 지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달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문명도를 그래프화 시켜보면 이집트의 전성기 때 그래프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 이집트 문명을 외계인이 건설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죠. 한 세기는 건너뛴 듯한 그들의 기술력은 실제로 주변국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집트 역시 어딘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건 아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집트 문명에 관한 기록 중 아틀란티스와 연관되어 있는 실제 기록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그저 신화 속의 섬 혹은 전설 속 잃어버린 도시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의 실존 여부는 아직 그 어떠한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아틀란티스 대륙이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지브롤터 해협 주변국들의 고대 문헌에는 헤라클레스 두 기둥 넘어 거대 국가 전설이 등장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기둥은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큰 바위산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거대 국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러한 문헌들이 지칭하는 것이 아틀란티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해 기록된 유일한 서적은 플라톤이 집필한 크리티아스인데요. 플라톤은 조상인 솔론으로부터 아틀란티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대서양 바다 위에 존재했던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에 매료된 그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이집트까지 찾아갑니다.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처음 들려준 사람이 이집트의 신관이었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이제 들어가서 성직자 코노피스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실존을 확인한 플라톤은 이집트 기둥에 기록된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집트는 이미 오래전에 아틀란티스와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꾸며낸 말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당시 플라톤은 철저하게 입증된 자료만을 위주로 글을 썼습니다. 그에게 있어 팩트체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이집트로 찾아간 것만 보아도 사실에 대한 그의 집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저서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주변국들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붕 떠버린 이집트 문명의 기술력 뒤에는 정말 아틀란티스가 숨어 있는 걸까요? 아틀란티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미국의 저널리스트 이그나티오스 도넬리는 1882년 집필한 아틀란티스 홍수 이전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핑크스와 같은 이집트 문명이 뛰어난 형태로 완성되어 역사에 등장했던 것은 아틀란티스의 생존자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스핑크스가 지어진 시기는 기원전 3000년 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플라톤의 저서에 따르면
아틀란타스의 멸망 시기는 기원전 9600년경입니다. 6000년이 넘는 시간차가 발생한 것이죠.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하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세 피라미드 위치는 오리온 별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피라미드들과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 스핑크스 역시 천문학적인 해석이 가능한데요. 스핑크스는 사자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만 900년경에서 기원전 8800년경 사이의 사자 자리는 스핑크스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개의 피라미드가 어려운 별자리를 따서 만들어진 것처럼 스핑크스도 사자 자리를 본따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스핑크스가 건설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스핑크스 건설 시기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인 기원전 1만 년경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기와 스핑크스의 건설 시기는 맞물리게 되죠. 스핑크스 아래에 아틀란티스의 비밀 문서가 묻혀 있다.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거 케이시가 생전에 있던 예언입니다. 어떠한 과학적인 입증이 없는 말 그대로 예언이었기 때문에 당시 직접적인 탐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1991년 로버트 쇼크 박사는 지진 탐지술을 이용해 스핑크스를 조사하던 중 스핑크스의 두 발 사이 지하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스핑크스 미스터리는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였는데요. 실제로 스핑크스 측면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비밀 터널이 발견되기도 했고 스핑크스 바로 앞에 땅 아래에 정체불명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이 지하 공간의 추가 발굴 및 원격 탐지 장비 사용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탐사를 금지했기 때문이죠. 비밀 터널은 아예 입구를 봉쇄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당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돌았는데요. 때문에 스핑크스 아래에 있는 지하 공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비밀 터널은 어디로 연결되는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미의 고대 문명과 이집트의 고대 문명은 상당히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피라미드와 태양신이 존재하며 홍수와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미의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모양은 다르지만 시공법과 지어진 시기, 담고 있는 수학적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드넓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비슷한 문명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는 이러한 내용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를 통해서 대서양을 에워싸는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정말 아틀란티스의 생존자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건설한 걸까요? 스핑크스 아래에 있다고 하는 정체불명의 방과 비밀 터널 그 속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요? 2012년 사진 작가 그레고로 스포에리는 1988년에 이집트 여행을 하며 찍은 사진 몇 장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공개 즉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손가락의 길이가 무려 35cm에 달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사람의 손가락 길이가 10cm 내외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35cm의 손가락은 비정상적으로 큰 길이였습니다. 손가락의 길이로 추정한 신장은 무려 4m 50cm에 육박했죠. 여행 당시 카이로 북서쪽 비르후카에 위치한 농가에서 도굴금 노인과 만났던 적이 있다. 그는 낡은 헝겊 조각에 쌓인 곰팡내 나는 손가락을 하나 보여주었는데 그 거대한 손가락은 아무리 보아도 인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사들이지는 못했지만 300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었다. 노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손가락은 1962년도 기자 지역의 한 고분에 몰래 침투하여 도굴해온 거인의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지폐와 비교해보면 그 거대한 크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노인은 스위스의 전문 기관에서 평가받은 감정서와 직접 촬영한 엑스레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거인의 유해였을까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거인의 흔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레크미르 고분 벽화에는 유독 거대한 사람들의 그림이 많은데요. 커다란 크기의 돌을 옮기는 사람, 1인과 신장이 비슷한 사람, 배를 미는 거대한 사람 등 평범한 일반인과는 체격이 월등히 달라 보이는 거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크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작게 그린 것일 확률이 높다며 거인설을 일축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의문점들은 남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어째서 벽돌을 나르고 배를 미는 등의 중노동에 속하는 일을 한 걸까요? 또한 거인들의 크기는 대략 4에서 5m 정도로 일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공통점일까요? 이집트 피라미드의 건설 방법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을 이용했다, 모래 언덕을 만들어 돌을 굴려 이동했다 등 그럴싸한 가설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 정설로 통하는 건 명확히 없다고 하죠. 돌 자체는 석회암으로 가공하기 쉬웠다고는 하나 그 이동 방법과 건설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들이 많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돌 하나의 평균 무게는 대략 2.5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톤 트럭의 2배를 넘는 무게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건설에는 230만 개가 넘는 돌들이 사용. 크기가 제일 큰 쿠프항 대피라미드의 경우 147m까지 돌을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과연 모래 언덕을 높게 쌓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연구학자 도스는 나일강과 머리 언덕만으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린 것이라면 최소 10만 명의 일꾼과 20년의 건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쿠프왕 대피라미드는 그 배에 가까운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하죠. 이러한 피라미드의 비상식적인 크기와 건설 방법은 단 하나의 가설로 전부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거인이죠. 이것은 이집트의 기자 지역 인근에서 발견돼 지문으로 추정되는 흔적입니다. 돌을 움켜쥘 때 남은 듯한 이 지문의 크기는 굉장히 거대했다고 하는데요. 지문으로 추정한 손가락의 길이는 대략 35cm, 손가락의 길이로 예측할 수 있는 신장은 4에서 5m라고 합니다. 스포에리가 공개한 손가락 육골과 상당한 공통점을 보이는데요. 해당 돌은 실제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석회암의 일부였으며 단순하게 돌이 패인 흔적이 아닌 실제 사람의 손가락 형태와 미약한 지문의 잔재 확인이 가능한 역사적 사례로 평가받는다고. 실제로 기자 지역은 예로부터 거인에 대한 전설이 특히나 더 많았던 지역이라고도 하죠. 이집트 피라미드의 정밀도는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건축술은 적어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명이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쿠프왕 대피라미드의 건설 시기는 이집트 사왕조 시기였다고 전해집니다. 피라미드라는 고도의 건축물을 남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역사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신의 능력을 가진 천재 기술자라도 나타난 걸까요? 이상한 것은 피라미드뿐만이 아닙니다. 스핑크스 역시 그 기원과 역사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스핑크스를 조사한 수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꼽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스핑크스에서 눈과 비와 같은 물로 인한 침식 흔적이 관찰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스핑크스가 습한 기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스핑크스가 위치한 고원은 기원전 3000년 이래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내리는 비 정도로는 정교한 건물에 침식을 발생시킬 수 없는데요. 해당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을 거라고 추정되는 시기는 기원전 1만 년 정도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집트의 유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의 거인 문명에 의해 건설된 것은 아닐까요? 이집트의 고대 거인 문명 이론은 현재까지 이런저런 토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 프란시스 챔폴리오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미스터리를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하고 일리 있는 해석은 이것의 주인이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집트의 거대하고 뛰어난 문명은 정말 거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